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 의장 이태원입니다. 먼저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 비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이번 장마 기간 중 발생한 피해 복구는 물론 침수 지역 방지 대책, 농업인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우리 시에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언론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언론 브리핑은 언론인들은 물론 시민분들에게 의정 현안에 대해 알리는 장으로서 회기 전 정례 브리핑과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 브리핑으로 구분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소통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과 녹화 방송으로 진행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비롯해 연구 모임, 각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조례 추진 방향과 세부 조항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세종시의 문학예술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문학진흥 정책 방안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23일에는 레드스쿨 대안학교 금산지구별 그림책 마을의 운영 사례를 살피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도농상생발전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 등을 진행했고 7월 29일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에서는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7월 21일과 29일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선진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광주광역시로 현장 방문을 다녀왔으며 8월 13일 반곡동 일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들께서 주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발전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최저 길이 분석을 위해 저상버스 진동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다방면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 토론회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조례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근거 지난주 수요일 서금택 의원의 오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64회 임시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는 이재현, 차성호, 서금택, 이은희, 이순열 5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과 회기 결정의 건, 세종시의회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의 안건 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에는 박성수, 임채성, 최평석, 김원식, 상병원 5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차성호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는 시민들의 요구가 시정 개선 사항으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579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의 개선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개선책 마련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7건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발의위원님께서 브리핑을 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5분 발언,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브리핑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코로나19 대응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회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으로 우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 입장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는 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보고, 심사보고, 제안 설명 등을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이 진정될 때까지는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필요시 인원 최소화 등 감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사무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의회 청사, 방역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방지는 철저히 하면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화 등 직접 만나지 않고도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성실하고 투명한 회기 운영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성과로 말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언론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생업의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 지역 내 확진자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제6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권 등 총 14건의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8건의 조례안 중 6건은 의원 발의 조례로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이자율이 1.05%이지만 향후 행안부가 인하 예정인 전국 공통 이자율인 0.75%로 맞추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총괄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 이전, 해체 등의 사무를 담당케 하는 등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 철거 등의 절차를 신설하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등 7가지 기념사업의 추진과 기념 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목욕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대상업소를 목욕장업, 목욕업소, 목욕장업소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목욕장업소로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라는 규정만 있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조치하여 그 대상을 넓혔으며 또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원 발의 조례 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종용 부의장님과 이은희 부의장님께서 각각 브리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종용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우리 세종시 장애인 인구는 1만 2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련 교육 및 복지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장애인 복지관 새로운 분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기자 수가 1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곳에 그치는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에 관계없이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필요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3조부터 안제 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제 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위탁 운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3, 4년 뒤 건립이 예정된 장애인 복지관 등 시설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시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이 행복한 삶과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 이은희입니다. 이번 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본래 취지에 맞게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18개 읍면동에서 시행되며 외연적으로 확대됐지만 개방형 직위 공모는 요원한 상황이며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모 과정 및 주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 여러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공모의 직렬 제한 폐지, 심사제도 공정성 확대, 읍면동장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세종시장 및 시 소속 행정청을 위협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기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입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계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동료 의원들과 협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개회되는 임시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256건의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2건의 의견 청취, 그리고 총 14건의 조례 재개정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오늘은 소관 조례심사 안건 중 의회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 재개정 7건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정부에서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 지정업소 적극 이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시내버스 광고 등 홍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농촌의 청년층 감소와 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장과 청년 농업인의 책무 그리고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전문 인력 육성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권장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기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에 주차 차량의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점심시간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한 자동차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축된 소비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의 이용객들이 기존 건물 번호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물 식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가 밀집 지역에 건물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특화된 상가 지역으로 만들 수 있어 시민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기기 예방과 안전벨 이상 유무 등 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인 교육과 홍보 규정 신설 등 안전한 화장실 문화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산업단지는 상수도 요금의 한 알의 계량기로 전체 사용량을 구간별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개별 상수도 사용량 누진요금 부과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밖의 조문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개별 사용량 요금 징수를 위하여 조문을 세대별 계량기에서 개별 계량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단지를 대상 목록에 추가로 담았으며 그 밖에 불필요한 관급자재 범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종시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 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8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제64회 임시회에서 저는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세종시 지역의 위안부 피해자의 발굴 및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과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념조형물 민간 지킴이단의 운영 및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날의 지정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대 즉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구성 결의안과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오늘 계획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